쌤도 반갑습니다. 뭐 환영을 해주고 그래요. 또 개강이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튼 개강 따로 인사 안 해도 되죠. 우리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 자연질이 조금 길었던 거 제가 맨날 나는 사과만 해.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길었죠. 그래 또 시킨 것 같잖아 이러면. 자, 그래서 아무튼 질경로는 일단은 분량이 너무 넘치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8강인데요. 아마 안 믿을 거야. 그 보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안 늘어나도록 진짜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나는 이거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들 이거 제일 잘하잖아요. 또 대답이 없어요. 아까 잘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교육학 따로 공부하시죠. 그래서 워낙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쌤들한테 맡기고 그냥 이거 하루에 그냥 다 다음 주 완강해 버릴까요? 그건 또 너무 날리겠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것도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공부가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공부가 결국 요 공부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강의 순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는 제가 순서를 제 임의대로, 근데 선생님 그 방법이 선생님들한테 조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파트는 그냥 일단은 그래도 우리 교육과정 정부에서 발행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좀 맞춰서 해드리면 어떨까? 만족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해야 될 게 우리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리교육과정 먼저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목표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량 제일 많죠. 그죠? 네, 교수학습 방법인데 이렇게 썼지만은 여기에는 나머지 내용 뭐 들어가야 될까요? 수업 설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수업 설계 들어가고 학습 이론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추가로 학습 이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업 설계 당연히 들어가고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가 빠졌나요? 평가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평가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것도 교사론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교사론 하고, 그리고 이제 교재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솔직히 이거는 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점점 이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 학부에서도 굉장히 이거 강좌 뭐라 그럴까? 그 표현이 좀 그러네. 아무튼 쉬운 과목 아니죠, 그죠? 좀 빡시게 시키는 그런 과목이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 뭐로 돼 있죠? 지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요게 하나만 추가하면은, 여기에도 있지만은 지금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 그죠?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6차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6차,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8차라고 안 하고 이제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015 개정, 그 사이에도 또 있죠. 그죠? 2007, 2009 사실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때 뿐이고요. 그 중간 건 그렇게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겸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마지막은 이거예요. 선생님들 그 교육학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학자들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두 번 공부하는 거를 봤어. 그 학자가 심지어는 같은 학자인데 다른 학자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내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쌤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은 회의감이 좀 왔었어요. 뭐였냐면 나 뭐 하고 살았나 이거지. 솔직히 제가 막 어린 척 해도 나이 많이 처먹은 거 알죠? 그러니까 강의한 지 사실은 꽤 됐단 말이야. 솔직히 15년은 넘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 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특히 이 파트 들어오니까 내가 어쨌든 학원에 있지만 교사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떠오르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맘먹고 그래서 쌤들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관이 달라졌잖아요. 저희 때랑 비교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분위기상은 답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학생을 뭘로 봐야 돼요? 어떤 절대적 진리의 수용자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적 진리의 창조자로 봐야 돼요? 사실 답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강의를 해왔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에서 매번 좌절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을 내가 디스하는 게 되는데 오늘 맘먹고 들어왔어.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아마 오스벨이라는 그 교육자 이름은 학자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용학습의 상대적인 거 아마 지금 얘기해도 될 걸요. 아마 교육학 공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되죠? 여기는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교사라면 다 이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돼, 현실적으로. 오스벨이라는 사람이 뭐 한 거야? 이거 실용적인 것도 생각하자 이거지, 그지? 이게 실용적으로 뭐가 나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유의미학습이다라는 거죠. 예, 유의미학습은 둘 중에 굳이 집어넣는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 이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마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뭘 가져왔냐면은 선생님들 제가 며칠 전에 그 대입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이틀 전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길래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카톡방 이렇게 문제를 던졌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답을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라. 자꾸 틀려야 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 아시죠? 네, 진짜로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이거 내가 각색한 거고. 그 사람은 뭐지, 결국은?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이 사람은 뭘 받아들였지, 우리? 피아제를 수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11살 이상이면은요, 결국 사고 체계는 다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거 약간 따끔하게. 그러니까 나는 올해 처음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 마치, 그리고 거꾸로 베테랑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음 조급해질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보단 두 번이 좀 더 유리한 건 맞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그것이 달라지는 거냐, 과연 경험만 늘어가는 거냐,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강의 첫 번째 입문지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이 좀 부족한 거지 이해력이 딸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결국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워밍업 삼아서. 그래서 요거 내가 냈던 건데, 그치? 아까 내가 보여드렸지, 그치?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사실 이제 문제에 보면 문제 이름표들이 달렸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냈는지 제가 짐작해요. 그리고 우리 자연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춰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낸 거예요, 이거? 공류절단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좀 이따 여기 위성지도 보여줄게요. 이게 울산이거든요. 울주인데, 여기가 동네 이름이 이제 석천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사실은 지명이 잘못 붙여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돌레골이거든, 돌레골. 그러니까 요거를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돼? 요걸로 바꾼 거지, 그치? 근데 요 돌레가 무슨 뜻이야? 물이 돌아가서 돌레인데 그거를 돌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잘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색으로 해야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천 진행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많이 했었죠, 우리?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공류절단이 일어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출제 교수는 아까 제가 왜 브루너 얘기를 했냐면, 결국 교수님들은요, 브루너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교수님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사고체계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문제 가지고 그제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현직 교사들이 이거 성토를 하는 거죠, 이 문제. 이해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고등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낫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정답이 아주 차이 나진 않았어요. 내가 실험해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 정답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고3도 50% 언저리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교사들 왜 난리를 부린 거죠? 요거 때문이죠, 그죠? 여기 보면 자, 일단 요거는 하실 거예요. A는 하천에 의한 퇴적 지형이다, 그죠? 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하천에 의해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그러면 뭐만 차 있는 거야?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미앤더 코어 공유핵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 요 차이지.
자, 여기서는 그거를 낸 게 아니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유절단이 됐다는 걸 짐작하는 그런 논리 체계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내도 요거 답을 맞는 답이라고 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하천의 측방침식으로 형성된 급사면이다. 여기까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A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유절단으로 우리는 뭐까지 배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 생겨요? 여기에 천이점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두부침식이 활발해지니까 결국은 요 부분보다 여기가 더 깊게 파이게 되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지? 하한 단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B가 명확하게 하한 단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등학생 그게 안 될 뿐이지 큰 사고 체계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보는 순간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소개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울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배운 거잖아. 우리나라 단층 제일 유명한데 어디예요? 양산 단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산 단층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면 동래 단층, 기장 단층 이런데 여기 왼쪽 요 부분이 동래 단층 통과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울주니까 뭐 떠올라요? 울산 단층 떠올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지. 특히 공유절단 잘 일어난 데가 어느 부분들이죠? 구조선들 교차하는 구간들이 공유절단 잘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딱 어울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거 아쉽다. 그죠? 올해 우리 시험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굉장히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는 객관식으로 안 보지만.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요거 살짝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돌이켜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실제로 많이 이제 교사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사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도 나중에 그런 주장할 거예요. 아니 애들 백두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저딴 거 내면 어떡합니까? 지역지리 내주세요. 이게 교사들 주장이에요. 교수들은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봐봐. 이게 내면은 애들 다 잘 하는데 뭘 이런 거라는 거죠.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가 외국 교과서들 모으는 것도 오늘 왜 이렇게 얇은 거 갖고 들어왔냐면 무거워서 얇은 거 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 두꺼운 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들 모으는 게, 제 취미인데 사실은 요거 누가한테 배웠냐면 사실은 서태일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분이 원래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이제, 그래.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 버릇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자, 영국 초등학생들 보니까 아까 지역지리였어요? 개통지리였어요? 개통지리였죠. 그죠? 심지어 초등학생인데 뭐도 배우냐면 풍화작용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 브루너 얘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브루너 공부 우리 그대로 끝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방식에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브루너 말로는 뭐예요? 교수하고 학생은 결국 탐구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일의 수준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뭐야? 교사 니네가 예를 잘못 들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초등학생들 보면 어떤 식으로 풍화장을 배우냐면 놀이,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가 좀 우리랑 다르죠. 그죠?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찾는 거야? 제일 오래된 비석 찾기.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굉장히 요즘에 영국 지리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책을 보지 않아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지간한 논문들도 찾아서요. 오늘도 논문 하나 드렸죠. 그죠? 이거를 인터넷 수강생들한테 좀 드리지 못한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지결 선생님하고 조철 교수님 요거 블룸 신교육 뭐예요? 목표 분류화. 그쵸? 그래서 아마 이거는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사실은 우리 지리학자는 아니지만은 브루너 워낙 대가고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쪽에서 중요하게 다루죠. 그쵸? 인지심리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제가, 브루너를 제 식으로 해석한 거는 뭐였어요? 아까? 고딩과 데딩의, 사고체계는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 보면은 저는 돌아가신지 몰랐는데 보니까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수한 사람인 거 아세요? 1915, 그러니까 브루너가, 요거는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성사진, 울산 쪽입니다. 그래서 브루너가 아마 1915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01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살을 넘게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내가 그 인문지학에서 래시 얘기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일단은. 알겠어요? 듀이 어때요? 오래 살았잖아 일단은. 알겠어요? 그래야 대가가 되는 거고. 안타깝게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피아제가 더 중요해요? 비고츠키가 더 중요해요? 피아제가 더 중요해요. 피아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비고츠키가 38살이고 거기도 크리스탈로하고 래시하고 관계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둘이 또 비슷한 연배고 라이벌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너 같은 경우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듀이가 사망하면서 이 사람이 확 급해. 듀이 죽고 나서 완전 듀이가 석권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사람은 사실 교육학자도 아니잖아. 인지심리학자잖아. 그죠? 근데 브루너가 떠버린 거지. 그 비유를 든자면은 좀 얘기하기 그러네. 오늘 음악 선생님이 안 오셨네. 그래서 혹시 카라얀이라는 지휘자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부른 데가 어디야? 베를린 필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그 푸르트뱅글러라고 아주 왕이라고 불렸던 그런 지휘자가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죽어줬으면 카라이라는 지휘자는 없었을 뻔 했다라는 거지. 그지? 브루너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 카라이라는 사람도 종신토록 종신 죽을 때까지 또 베를린 필 지휘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은 브루너가 운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수업해도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뒤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들 익숙하시라고 제가 2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물론 교육학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수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잘 하실 거야. 선생님들 어떤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하면 또 디스되니까 내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 아니야. 잘못했어. 미안. 자,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4단계 중에서 마지막이 뭐죠? 형식적 조작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나이로 치면 뭐가 되죠? 중딩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딩 이상은 성인들하고 사고체계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공부 뭐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똑같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과학적 사고 강조하는 게 무슨 지식? 무슨 사고? 패러다임적 사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다 이제 그게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아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 볼 수 있는 비고츠키를 또 수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말년에 거의 1990년 와서 이게 수용을 해요. 그럼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이미 75세 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 또 바꾸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일관성을 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나와요? 서사적 지식 또는 서사적 사고, 내러티브적 사고, 아마 맥락 속의 지식이다라는 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당시에 미국 분위기하고 잘 맞아 들어갔죠. 1960년대 미국이 뭐예요? 이공계 육성 정책을 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자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학습 동기 유발, 특히 호기심 유발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걸 얘만 잘 들으면은 충분히 애들도 따라올 수 있다. 애들도 성인들하고 사고체계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 그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좀 사설이 길었는데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아마 이해를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리교육의 목적 하기 전에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리교육의 철학과 방법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유재명 교수님의 해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실제 이제 임용에 나왔던 부분은 요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성주의 대신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구성주의는 좀 패러다임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패러다임은 무슨 뜻이지? 그 정도는 아시죠? 일종의 사실 번역하기 참 만만치 않아. 뭐 이론의 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 구성주의라는 거는 요거는 지식관으로 보는 것이 좀 우세한데, 근데 또 유재명 교수님은 사실 임용에 출제 안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또 권정하 교수님도 권정하 선생님 책 보시면은 아마 이거를 패러다임으로 명확하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패러다임으로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는 이제 뭐가 들어간 게 맞냐면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 하나씩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리교육 패러다임, 그럼 이제 세 가지 일단은 포스트 모더는 뒤로 빼고요, 세 가지만 이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다가 조금씩 추가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정확히 말하면 이제 논리 실증주의가 될 거고요. 우리 인문지리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요. 자연지 쪽에서는 그렇게 학자를 강조하지 않았었죠. 그죠? 근데 인문지에서는 그래도 학자 알면은 조금 편해요. 그죠? 예, 그 맥락이 이해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교육학 같이 공부하시라고 이 학자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를 거기 써놨어요. 그죠?
아무래도 동년배라면은 관계가 있단 말이야. 서로 교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 뭐 있었지? 우리 예를 들면 뭐 입지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논리실증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탐구학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가 대표가 됩니까? 그러면은 일종의 브루너도 나중에는 이제 바뀌지만은 패러다임적 사고라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야? 논리 실증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개통지리겠어요? 지역지리겠어요? 당연히 개통지리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공간, 구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공간 학습이라고 할까? 공간 학습, 뭐 개념 학습,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개통지리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또 탐구학습. 그래서 탐구학습인데 이제 브루너 탐구학습하고 이제 발견학습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뒤에 가면은 그죠? 그래서 근데 큰 맥락상에서는 어떻게 돼?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탐구 능력 강조 또는 발견학습에 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밑줄 쳐드렸으니까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먼저 이제 브루노가 1960년대 그 이제 지식의 구조라는 논의죠, 이게. 예, 그러니까 자, 이거는 요것 자체도 시험에 나온 요걸 답으로 쓰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라는 게 결국은 이 학문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학문에서 가장 핵심 개념 그렇죠? 핵심 이 개념이라는 것은 뭘로 문제 여기서 받아들여요? 생각의 얼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뒤에 가면 우리 뭐 사실적 지식이다, 그 다음에 개념적 지식이다 여기에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개념 내지는 뭐 베이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베이직 개념. 됐나? 네, 그래서 결국은 브루너는 뭘 얘기한 거야? 고딩이든 뭐 대딩이든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지식의 생산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일종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학습의 전이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의 전이력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고력이 함양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일반화 능력이라든가 일반화 도출 능력, 그냥 일반화 능력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또는 사고력이 신장되는 거죠, 그렇지? 예,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그 상황하고 딱 맞물려 들어간 거잖아요. 예, 1960년대 이공계 육성 전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약자로 써도 될까요? 예, 참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요즘 문제가 참 좋은 겁니다. 그죠? 문제가 계속 가다듬고 있으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지. 이거 하이스쿨 나오셨죠? 다. G는 뭔지 알죠? 우리 지오그래피. 그죠? 지오그래피 해도 되고 뭐 지오그래피컬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그지? 예, 그래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 그러면은 미국 고등학교 지리교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통지리 구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지리 구성되는 거예요? 개통지리. 딱 하나 예외가 여기 단원 6개인데 하나만 예외. 일본. 그죠? 근데 그것도 전통적인 지역지리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 거를, 그딴 거를 이제, 출제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두 번 다시 안 나온다 장난밖에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왜 얘기를 했냐면, 기출 문제니까 얘기를 한 것 뿐이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거. 지워도, 몰라도 돼요. 이따 문제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리실증주의에서 어떤 학생들은 뭐로 양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일종의 과학자. 근데 과학자가 꼭 이공계 인력만 과학자라게, 우리가 과학을, 번역을 잘못하는 거죠. 그죠? 사이언티스트, 그죠? 그러니까 학자, 학문하는 사람, 사실 그런 뜻인데,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육성하려고 했던 거가 되는 거네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당연히 탐구학습 강조, 여기도 줄 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역적 출원,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 실증주의를 좀 넓게 보면은 결국 이거 크게 보면 모더니즘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역적 출원이라는 거는 뭐야? 일단은 가설 세우고 검증한다 이런 뜻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배운 거 인문지 쪽에서 뭐 있었죠? 사회지역 분석이라고 하나 있었죠, 그죠? 다 너무 오래됐군요.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리학의 핵심 개념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뒤에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아마 이거 전에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2번 이상 나왔을 걸요. 아마 지리학의 학습 개념을. 그래서 첫 번째가 위치 또는 입지죠, 입지. 이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건 확인만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장소,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뭐예요?
장소 내 상호작용이죠. 장소 내 상호작용. 요거를 뭐라 하면 돼요?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소 간 상호작용이 뭡니까? 요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지역은 뭐예요? 장소의 집합체니까 어렵지 않은데 요거의 차이가 문제가 되죠. 그쵸? 입지하고 장소의 차이점은 의미부여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 장소는 고등학교식으로 풀면 뭐냐면 어떤 지적 현상이 벌어지는 곳.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빼버리면 그냥 위치가 되는 거고, 우리 문화지리학 쪽에서 제가 그런 거 얘기했을 거야. 덴마크에 무슨 크롬보르성 얘기하면서 거기 뭐 햄릿이 살았네 안 왔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입지와 장소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특히 거기서도 뭐예요? 그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이 뭐 있었지? 우리 이프트한이라든가 아니면 렐프 배운 적 있었죠. 그죠? 네, 그때 나온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패러다이즘 사고, 네러티브 사고는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다 영향을 받은 거죠. 브루너가. 하나는 앞에 거는 누구의 영향? 피아제 영향을 받은 거죠. 피아제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그죠? 교육학에서 그거 공부하죠. 일단은 저기 프로이트 공부하죠. 예, 그다음 칼융 공부해요. 칼륨은 안 해요. 그래서 아깝다 씨. 선생님들 이거는 내가 오늘은요. 그러니까 자연지나 이런 건 선생님들한테 질문 던지면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이 참았는데, 그래도 지리교육론은 분명히 대답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네. 그래서 그 칼륨이라고 이 사람도 저기예요. 아마 프랑스계 스위스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피아제도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 프랑스 이름이지. 루소하고 비슷하죠, 그죠? 루소도 스위스 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칼륨 제자인데 아무튼 대단한 사람. 일단 오래 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통지리만 강조했는데 계통지리에서도 자연지리하고 달리 인문지리 쪽은 어떻게 돼요? 이게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브루노가. 네. 어차피 그런 것들은 두 번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저기까지는 해야죠. 이미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지, 그지? 2018학년도 나왔었나? 네. 아닌가요? 작년이면 2018 아니에요? 올해 나온 건 아니잖아. 넘어가. 자, 그래서, 자, 인간주의 지리교육. 그래서, 저기, 조철 교수님 책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지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 같이 딱 종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주의 지리교육 앞에 우리가 인문지리 해서 쉽겠네요. 그죠? 뭐에서 배웠냐? 문화지리 파트에서 기억나시죠? 현상학. 그치? 아까 얘기했던 그 두 학자 있었잖아요. 거기에 기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장소의 장소감. 기억나죠? 너무 오래됐어요? 잔질 너무 길게 했구나.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활지리. 그쵸? 또, 가치교육, 공감 능력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인간주의는, 자, 요건 또, 많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 자, 결국은 실증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이건 한마디로 과학적 사고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이제 지리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과학적 사고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에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패러다임적 사고에서는 그거는 어떤 거 탐구학습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적 앞에 실증주에서 요 문제는 뭐가 돼요? 학문적 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같은 문제라서. 여기서는 지금 뭐야?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이거는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사적 지리다. 공적 지리의 상대적인 언어고요. 그다음에 학생 중심 그리고 생활 중심의 지리 교육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두 개가 제일 어떻게 보면 대각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주의, 요거는 이제 우리 도시지리 쪽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떠올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시스트한테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조철규 교수님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를 급진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죠? 조금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죠, 이슈 중심지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이거죠, 비판적 사고력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특히 이제 이거는 우리의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돼서 7차 이후 계속 들어오는 게 이제 이 비판적 사고력 내지는 뭐냐면은 이제 고급 사고력. 예, 그러니까 이 고급 사고력에 비판적 사고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하고 또 뭘 강조하냐면은 일단 어떤 공공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공공 문제에 참여하는 자, 이걸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도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고급 사고력의 구체적인 그냥 한번 먼저 해둘래요? 왜냐하면 요게 고급 사고력을 각각 또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탐구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탐구력과 관련되는 거는 저기서 세 개 중에서 뭐가 돼? 실증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중에서 실증주의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또는, 이거 사실 굳이 구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도 될까요? 의사결정 능력.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뭐에 들어가요? 얘는 인간주의, 지식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그치? 예, 그 다음에 기타 뭐 있을까요? 창의적 사고력.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말 지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던 비판적 사고력.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쓴 말 하나 있잖아. 처음에 제가 OT 때 막 했던 거. 메타인지 기억나죠? 그죠? 예, 메타인지. 됐나요? 그 다음에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이니까 뭐 해야 돼? 또 지도 도해력. 그죠? 예, 지도 도해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사고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급 사고력 이거 신장과 관련돼서 요즘에 강조하는 거 어차피 이거 다 두 번씩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모의 수업이죠, 그죠? 시뮬레이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역할유의라고 해야 되나? 롤플레이. 그치? 예, 그러면은 둘 다 이거 되는데 얘를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역할유의 같은 경우는 어느 거를 좀 강조하는 편이죠. 요거는 감정이입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그것도 요거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느 쪽이야? 인간주의 쪽으로 들어가겠네.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구조주의 다 됐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구성주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쵸? 이거 어차피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학자 두 사람은 피아제하고 비고츠키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어난 거는 이 사람들이 대략, 자, 연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1890년대쯤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야, 당연히 옛날에 지금 살아계시면 130살이 넘게 되잖아요. 그지? 당연히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좀 오래 살았고, 한 분은 좀 일찍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라는 거는, 이게 말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교육학과 같이 공부하시니까 쉬울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대학교 1학년한테 이거 구성주의하고 구조주의 구별하라고 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지금 그거는 벗어났죠, 우리.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조주의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스트럭처럴리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구성주의는 앞에 컨스트럭티비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컨이니까 만들어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긴 정의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 정의 되게 길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짧게 정의하는 스타일이니까 지식은 뭐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 지식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뭐랄까 객관적 지식관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성주의는. 그렇죠? 객관적 지식관을 비판한 거고 그러면 뭘 당연히 강조하는 거예요? 주관적 지식관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의 어떤 능동성.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어디랑 많으냐면 인간주의하고 비슷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활지리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활동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학자가 좀 다른데 이제 피아제의 경우에는 보통 피아제는 이 사람 보고 이제 거기 조석기 교수님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급진적 구성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붙였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아마 그 두 가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피아제의 경우 11살 이상이면은 그죠? 된다 이거 성인하고 똑같다 이거 사고 체계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돼 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을 그러니까 피아제는 교사의 역할을 상당히 무시했던.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 피아제의 경우에는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하고요. 인지적 구성주의.
다음에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 한 번씩 더 나오니까 그때는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기 혹시라도 저쪽에서 배우는 거랑 다르시면은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어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그다음 또 그냥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뭘 강조하냐면은 어떤 지식의 이제 처음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동화 과정이라 하죠. 그쵸? 예, 동화에서 조절로 가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인지 부조화가 발생해 버리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저희가 기억나는 문제 좀 오래된 문제긴 한데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천선상지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선상지는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지? 상류에 생기는 거야. 그죠? 예. 근데 하류에 있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절하면서 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떤 평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요거. 이 부분이 이제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저의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 상태, 나도 하나만 얘기해 볼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우리 자연지에서 있었어. 뭐 있었냐면은 태양 입사각. 딱 하나만 얘기해도. 자, 어떻게 돼요? 이거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선생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애들 가르쳐 보세요. 애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되면 변화가 적게 되면은 변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렇죠? 변화를 해야 되는 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돼?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지식 평형에 도달한다 또는 지식 평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 이제 차이점은 여기서는 뭐예요? 요거는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지식의 내면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나왔는데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람 되게 일찍 죽었다 그랬죠, 그죠? 이거 누가 했냐면 요거 브루너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냥 비고치기에다 집어넣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지식의 내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학자를 비교를 하면 이제 뭔 차이냐면은 아까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위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또래끼리. 알겠어요? 상호작용을 둘 다 강조했던 건 맞아. 근데 여기서는 피아제는 또래끼리. 그죠? 여기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죠. 교사나 부모.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아제가 상당히 당시에는 굉장히 이거는 거의 100년 전 얘기거든요. 네, 급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둘 다 지식의 구성 과정을 강조하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할 모델에 이렇게 지식 오거나이저라고 해놓은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문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거는 우리 따로 안 해도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는 제가 길게 하면 잘난 체 되잖아요. 맨날 제가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지? 나 저거 전공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하고 비교하면 돼? 모더니즘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모더니즘을 좀 더 많이 확장하면 이거 자체가 계몽사상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성 강조하는 거죠, 모더니즘이라는 거. 이성 강조하고 효율성 강조하고.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단점이 뭐예요? 그럼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됐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교복 입는 거 그게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를 강조하는 거죠? 차이. 그치? 다원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거는 뒤에 문제 보셔도 분명히 잘 푸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보면 이제 지리 교육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차이로 인한 어떤 불평등 문제 제기, 그쵸? 요즘에는 이제 뭐까지 젠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실증주의가 이제 비판받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비판한 거야? 세상에 가치 중립적인 게 어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상당히 가치 지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못 했네?
자, 아무튼 아니야 20강 안 넘어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거 뒤쪽에 있는 거를 제가 앞쪽으로 당겨도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루너의 두 가지 사고 양식.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읽어보도록 이렇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 각각 실증주의 지리학과 그 다음에 인간주의 지리학에 이렇게 조응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실증주의는 뒤에 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지리, 그 다음에 인간주의는 개인적 반응으로서의 지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자 패러다임 사고는 과학적 지식이니까 결국 뭐예요? 절대불변의 객관적인 지식이 있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학생들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선생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들끼리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뒷부분도 쌤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참고 자료.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당장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공적 지리하고 사적 지리.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또 종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적 지리 학문 지리, 사적 지리는 개인 지리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PN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 원조는 누구죠? 로엔탈이 원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PN이, 예, 요 사람이 지리 교육에 그 도입한 거는 이 사람이 최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지리 뭐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될까요? 학문 지리 이렇게 하면 여기 써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적 지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강조하죠? 학생 중심, 생활 중심 지리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디야? 너무 양이 많아서. 그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쪽 하단부에 가면은 요것도 시험에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책을 안 갖고 왔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함을 말씀드렸는데 워낙 뭐 그 책들 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철 교수님 책에서 사실은 쌤들 그 마음은 알아요. 다 읽기 싫죠. 그죠? 근데 적어도 박스는 다 읽으세요. 알겠어요? 네, 실제 박스는 좀 다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책을 또 압축해가지고 핵심 뭐가 나왔어요. 최소 그거라도 봐. 알겠어요? 네,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나머지 책은, 내가 뭐 갖고 왔냐면은, 아까 서태일 교수님 책 있죠? 그죠? 그건 내가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건 유행이 지났어. 됐죠? 근데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반영을 여기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생이나 대딩이나 사고 체계는 같다라는 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이거 도해력이 큰 차이가 없대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거 뭐라고 얘기한지 이거 지금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또 대답이 없어지네 갑자기. 그럼 선생님도 고딩되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이쪽이. 저게 과학으로서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불변인 거잖아. 누가 보든지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과학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얘는 개인적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이렇게 아래다가 해놨습니다. 되셨나? 그래서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그 자연지리 파트는 문제를 다 뒤로 몰아놨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문제들 확인하면은 그래서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바로 선생님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진단평가 2016년도에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요. 일단 답은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저거 못 쓰면 되나요? 저거는 실증주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조주의가 두 번째 들어왔네,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니은은 뭐 들어가면 되는 인간주의. 그래서 이 정도는 안 틀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이는 안 나올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물론 사실 아까 그 이전에 지역지름 빼버려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를 추가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각각의 항목 요게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밑에다가. 그러니까 지리교육의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증주의에서 지리교육은 뭐예요? 요거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공간과학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탐구학습 강조하는 거니까. 그치? 요거는 실증주의. 이렇게만 써도 될까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야? 인간주의에서는 뭐 하면 돼요? 요거는 이건 이미 나왔다. 학생 중심 지리 교육이 되겠죠, 그죠? 학생 중심 지리 교육. 그럼 요거는 인간주의.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다시 할게요.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얘 잘못이래요. 얘가 글씨를 가렸대. 그러면은 자, 인간주의까지 했겠지. 그러면 구조주의 뭐라 그러면 돼? 요거는 사회 비판 지리교육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똑같이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그럼 여기까지 하면 포스트모더니 뭐라고 하면 될까? 얘는 아까 차이, 다양성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다원주의 지리교육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구조주의, 그다음에 얘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 한 김에 또 욕심이 생긴다. 이게 이제 첫 시간부터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근데 쌤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 너무 가기가 쉽죠, 지금? 또 아니에요? 나 또 속은 거야, 그럼? 네. 그럼 뭐냐면은, 자, 뒤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한 단어만 아파. 어차피 선생님들 알아.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 그러니까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지식의 유형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셋으로 구분했다는 거는, 이거는 교육하고 똑같을걸? 아닌가? 내가 찾아온다. 맞지, 그지? 예, 똑같아.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돼? 경험 분석적 지식. 기억나죠? 배운 기억 떠오르잖아. 여기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 두 번씩 가르쳐 줄게. 그럼 알겠어? 혹시라도 못 알아듣는 선생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석학적 지식. 이거 앞에서도 뭐 많이 했는데 인문지리 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러면은 이제 비판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얘네하고 그러면은 자, 지리교육의 패러다임하고 연결시키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뭐로 가면 돼? 요거 실증주의. 됐어요? 네. 그럼 요거는요. 요거는 인간주의. 됐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로 가면 돼? 요거는 구조주의.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별로 안 어려워요. 됐어요? 그 정도 응용은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요 진단평가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봤으니까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역사하고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양의 지리교육 발달 과정 잠깐만 우리 요거 끊었다가 칠판 한번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계속해도 되죠? 쌤도 얼굴 확실히 밝다. 그러니까 자연질 이런 거 할 때보다 인문질이나 아는 것만 나온다. 이거 인지부조화 지금 안 느끼고 있는 거지. 되게 행복한 표정이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강의 수준 다음 주부터 좀 올려올까요? 나는 많이 걱정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오늘 사실 좀 한 반쯤 참았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못 알아듣다 하더라도요. 일부러 제가 앞에 본 저거 한 거는 어차피 내가 학자들 따로 정리해 준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저 학자들은 다시 한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익숙해지라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쪽에 중간 아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쌤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그 책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지리교육 발달 과정, 사실 이거 보다 보면 좀 기분 나쁜 것도 많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우습게 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거를 뭐 동양에 대한 환상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다 오리엔탈리즘이지, 그치? 아무튼 이제 누가 근대 교육의 창시자, 지리 특히 있어서 누구예요?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체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몽사상가예요. 그래서 로크보다 조금 앞섰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좋아하냐면 제가 잘 쓴 말 있잖아. 쌤들한테 미안해 웃어서 무지는 재앙이다라는 말씀 하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결국 교육이라는 게 뭐라고, 교육의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무지, 여기 안 써놨나요? 무지로부터 해방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거 써두셔도 돼요. 그래서 무지로부터 해방. 어차피 뭐 제시문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무지로부터 해방이 바로 결국 계몽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로크에게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럼 그거 잠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 교재에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지학적 교육 과정에 속한 지리학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백과사전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쭤볼게요. 그럼 요거 지역지리인가요? 개통지리인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개통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고정관념이 있어. 백과사전식이다 그러면 그 지역지리라 보면 안 됩니다. 그 서술 방식 자체가 요거. 그래서 요 파트를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제가. 세계도회라는 책에서 요런 식으로 서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요거 개통지리입니까? 지역지리입니까? 이거 읽어. 쌤들 교재에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개통지리를 강조한 거죠. 그죠? 네, 백과사전식이에요. 네, 백과사전식이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게 개통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통질이 이 사람이 원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세계 도회라고도 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세계 도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되셨나요? 네.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계몽주의자잖아. 그지? 계몽사상가잖아. 계몽사상가들은 다 일반적인 법칙성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낚시성 퀴즈였죠, 그죠? 선생님들이 지역지리로 대답할 것 같아서 여쭤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떠올리면 돼, 계몽사상가라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누구예요? 또 이 사람도 저는 좋아해요. 예, 로크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선구자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원조지 원조, 가장 그러니까 보수적 초창기 자유주의 원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이 지리하고 그 다음에 지리를 배우면 모두 자동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좀 너무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왜 좌표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알잖아, 우리 왜 도법에서 뭐 했었어요? 위도 예를 들면 30도선은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거 퀴즈 낸 적 있었잖아, 그지? 그럼 자동적으로 기억되고, 그다음 답사 가면 역사 공부도 되고. 그치? 공부가 서로 이렇게 관련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논쟁거리를 불러온 게 인간의 됨됨이라는 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거는 이제 이거 교육학에서 안 나오나? 인간호성론? 그걸 안 배웁니까? 네, 그 인간호성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랬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소재와 사물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뭐야? 이것도 결국 개통질이에요, 지역질이에요? 개통질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요거를 뭐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그치?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하는 거를 이거 지평 확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건 1940년대인데 그게 그 말이 그때 쓴 거지 실제로 앞에서도 계속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원조죠, 어떻게 보면 지평 확대 모델에 지평 확대 모형. 그래서 꼭 이걸 로크가 주장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뒤에 또 나오지. 요 이제 다른 말로 거의 동의어로 쓰는 게 뭐 있을까? 뭐 동시몬 확대법, 그치? 그러니까 뭐죠? 이게 집, 학교,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 국가, 뭐 세계 이렇게 가는 거고, 또는 환경 확대법이라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서태일 교수님이라든가 유지명 교수님은 아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뭐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세계부터 가르치자 이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평확대 역전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잘 공부하셨네. 그래도 제일 잘하시네. 네, 다음 주부터 올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리와 수학, 역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 맺으면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의미 있는 교육이다 얘기한 거고, 또 역시 또 뒤에 바로 나오는 루소하고 페스탈로치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이 루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소는요. 이 사람은 사실 좀 문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은 참 멋진 말을 하는데, 근데 행동은 사실 그에 못 미쳤던 그런 사람이고, 참고로 내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 이걸 가져오면서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읽으셨어요? 교육학 공부 그쪽에서 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안 중요해요? 확실해요? 장담해? 올해 교육하기 이거 에밀이다, 시돈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여기 좀 친한 쌤도 있잖아. 그래서 물어봤거든. 에밀 몇 부작이야? 그랬더니 3부라는 거야, 자신 있게. 그래서 내가 갖고 몇 부예요? 이럴 줄 알았어. 안 읽었지? 그죠? 여기 계시네. 그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자연주의 뭐 시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이 사람 참 그랬잖아. 어디 과외 선생 들어갔고 애나 열심히 안 가르치고 엄마 열심히 가르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19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튼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고전 이딴 게 어딨냐고, 그런 거보다 책 읽을 거면 저거 하나만 딱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로빈슨 크루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존질이죠, 그지?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도 안 읽은 선생님들 많죠. 걸리버 여행기 아니고, 그랬어요? 그 두 개 헷갈린 사람도 내가 봤다니까. 혹시 영화 톰 행크스 나오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거라도 좀 보세요. 알겠어요? 대신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얘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저거잖아. 2004년도에
남부아시아 그 쓰나미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때 우리 집도 위험해서 엄마 아버지를 또 모처럼 내가 그래 돈 벌어가지고 효도관광을 보내드렸는데 그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며칠 전에 돌아오셨거든. 하마터면 그게 저승강화 될 뻔했잖아. 그래서 어떤 그 영국 초등학생 이야기죠, 그죠? 푸켓 놀러 갔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갑자기 바닷물이 빠지거나 그지? 파도 거품 일거나 그럼 이거 쓰나미 전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다 대피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 초등학생이. 그래서 몇백 명을 살렸다며. 그래서 그때 뉴스로 나오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춰 바로 루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교육이라는 게 뭐야? 무슨 뭐라 하지 그거를 꼬마 천재라고 해야 되나? 헛똑똑이들만 집에 무슨 뭐 안내도 있어도 정원에서도 길 잃어먹는 애들이 무슨 멕시코가 어딘지 아르헨티나가 어딘지 그거 알아서 뭐하냐 이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지식의 목적은 자아실현 교육이다. 그래서 진리 기준은 자연이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주의 인간주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네, 그죠? 그래서 아동 중심, 그러니까 결국 교사 설명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그래서 사고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 순서 보시면 그 아마 그 밑줄 쳐놨을 거예요. 그래서 답사를 매우 강조했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지리 교육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해 그림자 가지고 방이 안에서 집에 선생님들 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그 정도는. 그래서 집에 찾아올 수 있으면 된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이라죠. 존 듀에게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사적지리 PN, 그쵸? 네, 그러면은 인간주의에게도 영향을 준 거 맞네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노작 중심 지리교육. 그래서 일종의 저런 걸 이제 프로젝트 학습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 직접 체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들도 나중에 가시면 뭐 많이 시켜야 돼. 그 색칠 공부 시키세요. 알겠어요? 지도 색칠 공부. 근데 그나마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색칠 공부하면서 그건 뭐야? 그건 단순 암기는 아니잖아. 어거지로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죠? 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부분 보세요. 여기에 자 동시먼적 발달을 통한 통합 귀납적 교육에 대한 베이컨의 입장을 재진술했다. 그러면 요거니까 결국은 뭐야? 외부지향적인 동시먼적 발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뭐가 되죠? 이것도 지평 확대 모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평 확대 학습.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가끔 요게 이제 요건 제대로 됐네. 이제 목모랑 시인데 목모랑 시가 아니고 그냥 지명이에요. 지명. 파리에서 한 20분 거리 되나? 그래서 파리 근교에 있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스탈로치는 사실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워낙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없구나. 그냥 여기 있구나. 자. 5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평생 루소 바라기였던 사람이야. 또 음악 얘기해야 되네. 미안해요. 그 브람스라는 혹시 작곡가 아세요? 브람스는 맨날 당신 음악은 완전히 베토벤 베낀 것 같아 이러면 되게 좋아했대. 자기는 그거를 칭찬으로 알아먹었대. 그죠?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그랬던 사람이야. 알겠어요? 너는 무슨 새로웠고 맨날 루소 흉내만 내냐? 그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완전 루소 바라기였다는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그거보다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 페스탈로치의 지구의 전반적 특징, 그래서 야외 지리 수업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차이점 뭐냐면, 관찰이 2번 나오죠. 보이세요? 네, 그것만 한 번씩. 왜 관찰이 2번 나올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찰은 뭐야?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찰이 2번인데, 결국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는, 그걸 뭐라고 붙이면 돼? 비구조적 관찰. 알겠어요? 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구조적 관찰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의도적인 거죠. 그죠? 뭘 볼 건지 정하고 나가는 거고, 위에 거는 뭐야?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보고 와서 너네 갔다 온 거 해봐라. 그죠? 직관을 통해서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다시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거 또 보고, 그래서 마을 예를 들면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지리 답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모델로 꼽히는 게 이제 페스탈로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관찰이 2번 나오는 건데, 앞에 거는 예비 지식이라든가 조건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그것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역시 여기도 또 루소 바라기니까 또 뭐 나왔어요? 밑에 가면은 지평 확대의 근거를 자연적 관계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격, 도야 및 생활 중심의 지리 교수.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근대 공교육제도의 지리 교육. 그래서 요건 이제 뒤에서 또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차이점 뭐냐면은 공교육에서 지리 교육은 이제
원조가 어디에 사실 이제 두 나라 다 된다 그러죠. 그죠? 꼭 여기 이제 독일 했지만은 어디도 해당이 돼요. 프랑스도 해결이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인데 그 나라 이제 역사적 맥락하고 가는 거죠. 독일의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독일은 그 정도 세계산 될 거라고 생각. 300개의 작은 나라 다 쪼개져 있었거든요. 통일이 되게 늦었지, 그치?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뭐야? 교육의 외제적 목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제적 목적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애국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계통지리 강조할까요? 지역지리 강조할까요? 여기선 지역지리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국하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프랑스는 조금 늦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왜 이거 필요성을 느낀 거야? 독일한테 전쟁이 졌죠, 그죠?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장교도 이 새끼들이 지도 볼 줄 모르더라 이거지. 지리 공부 하나도 안 해가. 그 당시엔 되게 중요할 수 있어, 그게. 그래서 유명한 게 저 1871년일까 아마 그게 대략 보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뭐야 알퐁소대 마지막 수업 이런 거 배운 기억 나지 않아요? 네, 그만할게. 자, 그래서 보불 전쟁 패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 그러니까 결국 지리교의 목적, 민족의식화, 애국 심 함양이 되는 거고 당연히 외제적 목적이 되는 거네.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지역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좀 달라요. 영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강조해? 여기는 지역지리 강조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외제적 목적이 나올 수 있지만은 세계 1등 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치, 뭐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리교육의 영역이 다른 데가 좀 다르네, 그죠? 세계지리하고 문화지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1등인 거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뒤에 어차피 피터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지식의 형식이라고 해서 또는 알매 형식이라 해서 뒤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브루너하고 거의 동년배. 그거 보니까 4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수적 자유주의자인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행동주의의 어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재적 목적을 두 개로 구분했는데 뭘 강조했던 사람이냐? 내재적 목적을 강조했던 사람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뭐라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교육의 목적은 그냥 교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데,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가치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한 기준 또는 준거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요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범적 기준이다, 또는 뭐, 인지적 기준이다, 과정적 기준이다라는 거. 됐나?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아주 교과선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 체벌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체벌도 해야 된다. 학생이 무슨 선생한테 감히 대들어 이런 상가 굉장히 어떤 영국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피터스는 또 나오게 되고 요거 저쪽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이것도 교육학에서도?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꽤 오래 살았죠. 아깝게 100살을 못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또 내가 많이 했죠. 그죠? 오늘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지리교육부터 요거 하면 길어지거든요. 네. 요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